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원자는 뭔지 알지?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자,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데, 자, 과거에는 돌턴이 얘기했지,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단단한 입자이며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자,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핵과 일단 전자로 분리할 수 있고, 자, 여담으로 얘기하면 원자핵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자, 전자는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양성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양성자는 빨간색, 중성자는 노란색.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양성자는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양성자. 그래서 양이야.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실제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매우 작아서 실제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의 종류니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상대값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자, 이만큼을 우리는 플러스 1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양성자 한 개당 전하량을 플러스 1로 상대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도 질량을 갖고 있는데, 양성자의 질량수도 얼마? 1. 이것도 상대값이지. 왜냐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그램은 1g은 아닐 테니까 훨씬 작지만, 자, 그걸 절대치로 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양성자의 질량수를 얼마? 1로 잡으면 된다. 그럼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질량수는 2가 되는 거고, 양성자가 3개 있는 놈은 양성자가 1개 있는 놈에 대해서 질량이 몇 배? 3배이다. 자, 이 정도로 그냥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 이외에 중성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자,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 입자야. 그래서 양성자 이외에 전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데, 그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성,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의 입자이고, 따라서 전하량은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성자의 질량수도 양성자랑 똑같이 얼마? 1로 잡아줘. 자, 그러면 중성자 1개, 양성자 1개가 있으면 질량수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으면 질량수는 얼마? 4가 되는 거지. 아, 원자의 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자가 양성자와 중성자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질량수는 1로 잡지만, 자, 질량수는 얼마? 1로 잡지만 양성자보다는 사실 약간 무겁긴 해. 근데 그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의 질량수도 1, 중성자의 질량수도 1이라고 하며,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 속에 지네끼리 뭉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는 파란색으로 갈까?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며, 자, 원자핵 주위를, 자,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자, 무슨 궤도를 따라? 자,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전자의 전하량이,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전하량은, 자,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봐봐. 이것도 너무 단위가 작지? 그러니까, 자, 전자의 전하량도 그냥 마이너스로 놓고 1로 놓는 거야. 따라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 자,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고, 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때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지. 그리고 원자는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갖고 있지만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거든. 그럼 원자가 전기적으로 자, 중성인 이유가 있겠죠.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결국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가 같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수가 반드시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중성의 원자일 때, 자, 원자 상태, 이온이 아닌 원자 상태일 때는 무조건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와 자, 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자, 전자는 질량이 있기는 있는데, 자, 전자의 질량은 있기는 있는데, 자,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이었잖아.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이었잖아. 그치?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대해서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837분의 1밖에 안 돼. 아, 질량이 너무 작구나. 매우 작다. 그러면 봐. 원자의 질량을 결정할 때 양성자가 11개 있는 놈, 뭐냐, 중성자가 10개 있는 놈. 그러면 전체 질량수는 21이야. 그지? 11개, 10개. 왜냐면 양성자 11개, 중성자 10개가 들어있는 놈의 질량수의 합은 그냥 21이지. 왜냐면 질량이 각각 일씩 질량수로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전자가 11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자 11개의 질량은 자, 양성자 1개의 질량에서 1837분의 10밖에 안 되지. 그러면 이 새끼가 한 개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 원자의 질량은 전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전자수가 많다 적다를 통해서 원자의 질량이 결정되질 않아. 단 양성자수, 중성자수로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전자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전자수 자체가 원자의 질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자, 양성자, 중성자가 전부 어디에 있으니까? 원자핵에 있으니까 결국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은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성자 자체의 전하량 0이고 양성자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으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원자핵도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야 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하며, 자,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잡혀서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자, 전자가 원자핵을 제대로 탈출하지 못하고 원자핵의 전자를 딱 붙잡고 무슨 운동을 시키고 있는 거야? 원운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모형을 하나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 좀 희미하게 되면 플러스 자리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자, 전하는 없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2개 있네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가 될 거고? 양성자가 될 거고, 파란색으로 선생님 색깔을 칠한 건 뭐가 될 거야? 중성자가 될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요게 원자핵인데요. 자, 원자핵인데요. 자, 원자핵 속에 양성자 몇 개와 2개와 중성자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이게 원자핵이지? 자, 요게 무슨 원자핵이냐면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자,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 2번인데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헬륨의 원자핵을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했어요. 자, 헬륨의 원자핵을 표시했는데, 자, 헬륨의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몇 개와 2개와 중성자 몇 개? 2개가 들어있으며, 자,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도 몇 개가 돼야 돼. 그치? 양성자가 2개면 전자도 몇 개?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자 몇 개가 2개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나머지 전자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지요. 자, 전자수는 몇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가 돼야 됩니다. 자, 반드시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아야 우리는 중성의 원자가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자를 한번, 자, 원소를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원소 기호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원소의 표시랑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할 거야. 자, 일단 원소 기호 하나 이렇게 적었어요. 무슨 기호? 원소 기호를 하나 적었어. 자, 이 임의의 원소 기호 X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자, 원소 기호 아래쪽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고요. 자, 원소 기호 위쪽에도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원소 기호 아래쪽에도 숫자가 하나 붙어 있고, 원소 기호 위쪽에도 숫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Z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A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숫자들이 붙어 있어. 자, 이때 이 아래 붙어 있는 숫자 Z는, 자, 숫자의 숫자.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슨 번호냐면 원자 번호예요. 자, 무슨 번호? 원자 번호.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치를 합니다. 무슨 순으로 배치한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치를 한다. 이해됐지?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누가 결정했냐면 뒤에 가서 나오는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결정을 해요. 누구? 모즐리라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자, 원자 번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무슨 번호로 결정했다? 원자 번호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무슨 수이며? 양성자 수이며. 자,
우리 정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도록 빨간색으로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아래쪽에 붙어 있는 숫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방금 설명했지. 뭐의 원자라면? 중성의 원자라면. 중성의 원자라면 자, 이 양성자 수와 양성자 수와 무슨 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전자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자, 양성자 수와 전자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11번이래. 자, 원자 번호 여기 이제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그 원자 번호가 11번이래. 그럼 얘는 원자 번호 11번이고 양성자가 몇 개인 거고 11개인 거고 전자수도 몇 개? 11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위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A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A는 이 원자가 갖고 있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질량수가 1이기 때문에 그 수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질량수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무슨 수와 양성자 수와 질량수예요. 자,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 중성자 수를 더한 값으로 나타내며 자, 일반적으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 클수록 그 원자의 질량은 당연히 커지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양성자 수는 얘들아 반드시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을 할 때 항상 앞에 써 있는 숫자는 양성자 수를 쓸 거고 뒤에 써 있는 숫자는 중성자 수라는 걸 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몇 가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NA라는 게 있죠. 자, 나트륨입니다. 그치? 자, F라는 게 있죠. 플로린입니다. 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F는 플로린, 원자번호 9번,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 자, 우리 뒤에 가서 주기율표할 때 당연히 외우게 될 거야.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따라오세요. 자, 얘는 원자번호 6번. 오케이. 자, 얘가 나트륨.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자, 플로린. 자, 모르는 사람은 확인하세요. 얘는 탄소. 탄소. 자,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번호는 11번이야. 플로린의 원자번호는 9번이야. 탄소의 원자번호는 6번이야. 자, 그럼 원자번호가 11번이 나왔으니까 11번이 나왔으니까 자, 이게 무슨 수랑 똑같다고 그랬니? 양성자 수랑 똑같다고 그랬지. 아,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의 양성자 수는 몇 개구나? 양성자 수는 11개구나. 그러면 당연히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수는 몇 개구나? 똑같이 11개구나. 그런데 자, 질량수가 23이래. 질량수가 23이래. 그러면 질량수가 23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11개니까 양성자는 11개가 있고 그럼 중성자가 몇 개? 12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놈의 무슨 숫자는 중성자 수는 자, 12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반드시 같아. 그런데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자, 지금 여기서는 다르지? 따라서 전자 수랑 중성자 수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탄소를 한번 볼게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고 질량수는 10이야. 그러면 이놈은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당연히 양성자 수는 몇 개? 6개가 될 거고 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수도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됩니다. 근데 질량수가 10이란 얘기는 양성자 수 몇 개? 6개에 중성자도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6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양성자 수, 중성자 수도 같고 무슨 수도 같은 거야? 전자 수도 같은 거죠. 하지만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근데 중성자 수랑 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 9번. 아, 그러면 자, 이놈도 양성자 수는 몇 개고? 9개고. 그러면 전자 수는 몇 개가 돼? 전자 수는 9개가 되면 그치? 자, 질량수가 19가 나왔댄다. 그러면 얘는 양성자 몇 개에? 9개에 중성자는 몇 개? 10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통합과학 내에서 언급해주는 학교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됐지? 자, 여기를 한번 조금 심화돼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는 안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화원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화원에서는 반드시 나오고요. 자, 동위원소라는 말이 있어. 자, 동위원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동위원소라는 게 뭐냐면 같은 원소인데 질량만 달라. 뭐가 달라? 질량만 달라. 그래서 대부분의 자연계에는 자, 자연계에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자,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갖고 있어요. 동위원소.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Cl이라는 애가 있고 또 Cl이라는 애가 있어. 자, Cl은 뭐냐면 21 아니에요. 자, 원자번호 17번, 원자번호 17번 염소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자, 얘는 질량수가 35인 원소가 있고요. 질량수가 37인 원소가 있어.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 17개. 중성자는 몇 개? 18개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자식은, 이놈은 양성자는 17개인데 질량이 37이 되려면 얘보다 질량수가 2개가 크거든? 근데 양성자 수는 똑같던데. 그러면 얘보다 중성자가 몇 개? 2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질량만 커요. 자, 이 두 원소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위원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일단 17번이 결국 무슨 번호? 원자 번호거든. 자, 원자 번호가 같지요. 근데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수가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같은 거고. 자, 같은 거 한번 쭉 정리할게.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고요. 자, 양성자 수가 같으면 당연히 무슨 수도 같아야 돼? 전자 수도 같아야 되지. 그래서 원자 번호, 전자 수는 같으나. 자, 무슨 수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무슨 수가 달라지는 거야? 질량 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중성자 수 그리고 무슨 수? 질량 수는 다른 원소를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동위 원소라고 불러. 그래서 자, 이렇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으면 이 원소는 자,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화학적 성질은 같아. 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뭐 전자 친화도, 그다음에 전기 음성도, 뭐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유효액 전화,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자, 중성자 수에 의해서 질량수가 다르게 되면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와 같은 자,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 관계? 동위 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 빅뱅 우주론 배울 때 자,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 그럼 이놈은 양성자 1개에 중성자가 아예 없는 거지. 근데 자,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2. 자, 요거에 우리가 양성자 1개에 중성자 몇 개? 1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봐. 얘도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인데 한 놈은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놈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랑 중성자를 같이 갖고 있어서 질량만 얘보다 얘가 2배 커. 근데 둘 다 수소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수소라고 하고, 자,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소라고 합니다. 또 삼중수소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3이래. 요거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몇 개? 2개. 전자수는 다 1개예요. 왜냐면 양성자 수가 전부 다 1개니까요. 그럼 요거는 몇 중수소라고 불러줘? 네, 3중수소라고 해서 자, 이 세 원소는 수소의 동위 원소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헬륨도 있지. 자, 원자 번호 2번 질량수가 3인 놈. 이거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몇 개? 1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근데 이거는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거를 쓰는 거지. 이놈도 있고 이놈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한다? 동위 원소라고 한다. 자, 요거는 사실 통합과학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